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가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방황에 담긴 내면의 여정을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온 작가의 삶, 그리고 문득 찾아온 멈춤. 28을 탈고한 후 정유정은 자신의 내부 에너지가 고갈된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글에 허기진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한 글자도 쓰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내리 8년간 골방에 갇혀서 4편의 장편 소설을 뽑아내니 제 힘의 원천인 쓰고 싶다는 욕망이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한 글자도 못 쓰겠더군요. 자신의 기계가 고장났다고 느낀 작가는 자신을 다시 링 위에 세우기 위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 없던 작가가 첫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였습니다. 내 심장을 쏴라의 주인공 승민이가 마지막까지 그리워하던 곳, 자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신들의 땅에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전사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웅장한 이상과 달리 히말라야의 현실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들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낯선 음식, 변비, 고산병. 특히 고산병은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갔습니다. 소룩라페스에 도착하기 직전 고산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차가운 손이 심장을 움켜쥐고 한숨에 비틀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헉 소리가 나고 허리가 접히고 머릿속이 아득해지더군요. 해발 3000m 이상 올라가면 등에 20 내지 30kg 정도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고산병의 무서운 점은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 체력이나 폐활량, 심장병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기본 생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유정은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오히려 삶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마주했습니다. 30분 정도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살만해지니 이건 축복이다 싶었어요. 관찰자 시점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볼 수는 있지만 죽음과 직접 대면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작가에겐 두고두고 미천이 될 수 있는 경험이고요. 소룩라페스는 매년 2명의 목숨을 통과세로 요구하는 고개라고 합니다. 정유정은 그곳에서 죽음을 직면했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내면을 바꾸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숨막히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태생적으로 링을 좋아하는 싸움당이요, 늘 시끄러운 뻐꾸기라고 정의합니다.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히말라야 환상방황의 진짜 의미였던 것입니다. 안나푸르나 봉우리를 끼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17일간 걸으며 정유정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직면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정신적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마주치는 모습들과 생각 속에서 작가는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미처 매듭짓지 못한 감정과 이별의 마지막을 고하며 멀고 긴 방황 끝에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바람에 팔럭이는 룽타 깃발 소리가 바람이 경전을 잇는 소리라고 여기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처럼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방황은 우리에게 옴마니 밧메 훔 우주의 지혜와 자비가 마음에 깃들기를 바라는 기도를 들려줍니다. 결국 안나푸르나라는 극한의 공간은 정유정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확인하게 해줬습니다. 태생적인 싸움닭, 시끄러운 뻐꾸기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담겨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다는 안도와 힐링을 얻었습니다. 소설을 끝낸 후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일어설 힘을 달라고 빌기 위해 그토록 험한 히말라야를 등반한 정유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 자신의 내면과 용기를 되찾아가는 인간 정신의 고군분투를 보여줍니다. 히말라야 환상방황은 단지 산을 오르는 여정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면의 힘을 재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유정은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로 돌아왔습니다. 강산이 변하고 인간은 성장하며 작가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고요 속에서 찾은 열정과 용기,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는 힘으로 정유정은 오늘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